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이 금방 가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또 우리 공부하는 날이 되어서. 예,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이 청정도론을 정독하고, 예,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불자님들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청정도론을 공부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혼자 정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또 반복학습 한번 해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지,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청정도론 반복학습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도 제가 정한 겁니다, 그죠? 크게 이렇게 생각 없이 정했는데, 아이고 정해놓고 해보니까 억수로 그죠? 딴 사람은 모르겠고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반복학습 몇 번 했을까요? 서울에 가서 하루에 2번씩 월요일마다, 그죠? 불광사 가서 여기 와서 하면 일주일에 3번씩 반복학습 행셈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그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그걸 하면 부처님의 음성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 이제 바로 이름 자체가 뭡니까? 부처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큰 스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죠?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언제? 이제 AD 425년경에 이 시대는 왜 중요하됐습니까? 인도의 굽타 왕조 시대고, 굽타 왕조 시대는 굽타 왕조 여러 왕들이 전부 인도에 있었던 모든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 육파 철학을 대표한 모든 힌두교 여러 교파와, 그다음에 자이나교, 불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었죠, 그죠? 이 각 교파에서, 그죠? 각 교파의 기본 교의를 적어서 작성해서, 그죠? 분명하게 한번 제시를 해보라고. 이렇게, 그거는 왕이 그렇게 하면 그 명령이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리고,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에 있던 모든 그 종교, 철학, 사상의 여러 학파들은 이 시대 때 기본 교의가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이 청정도론 이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했고요? 어디서? 자,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자, 마하위하라는 중국의 대사로 옮겼습니다. 대사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대사는 우리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상자부 불교는 요새 말하면 종손 불교 이 말인데요. 불교 2600년 사이에서, 그죠? 적통임을 자부하는, 그리고 스스로만 자부하는 게 딴 종파에서도 다 상자부라고 불러줬습니다. 그죠? 그 상좌라는 말, 테라와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뭡니까? 부처님의 종손, 적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적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 대사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 이제 불교의 종손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근본 교회를 담은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론으로 개정의 사막의 방법론으로 됐죠. 모든 불교란 무엇인가 하면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도 당연히 그죠? 개정의 사막 체계로 하고 이 개정의 사막을 어떻게 합니까? 경에 나오는 그죠? 우리 청정도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성이 그죠, 그죠? 실레 파티타야 개국권이 있어서 해서 그죠? 개정의 사막으로 불교를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거를 주석하는 방법으로 쭉 전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거 방법론은 뭡니까? 개정의 사막을 어떤 방법론으로 더 구체적으로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불교를 개정회로, 이 개정회를 칠청정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이름도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됐죠? 그죠? 왜 청정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칠청정 체계가 우리 상자부 불교의 기본, 이제 그 교학 체계, 교학뿐만 아니고, 기본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설했습니까? 목적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은 모든 불교의
불교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그죠? 그거를 우리 이미 초경에서부터 열반의 실현은 깨달음의 실현과 동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반의 실현, 깨달음의 실현을 위해서 이 청정도론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타오사 스님이 제일 앞에서 그걸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청정이란 무엇인가? 열반을 청정이라 한다. 됐죠, 그죠? 그 청정도는 뭡니까? 위수띠 막가 청정도는 바로 이 청정으로, 그죠? 표현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 길이다. 그죠? 어떤 게 열반에 이르는 길이냐? 일러라! 이란 뭡니까? 개정의 사막. 됐죠, 그죠?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도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누구 마음입니까? 여기서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오야라면 좀 그렇고, 그죠? 마이크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제 훤하게 들어오죠, 그죠? 그렇게, 요렇게 청정도로는 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반의 실현이 찌가면서 또 계속 이야기죠. 그러면 청정도로는 초기 불교 만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아비달마도 해탈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죠?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 금강경의 목적이 뭡니까? 금강경은 보살행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보살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보살행을 합니까? 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게 보살행입니다. 그죠?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방법은 많겠죠. 그죠? 뭐니 해도 뭐니죠? 맨날마다 보살이나 신통력으로 막 돈벼락을 확, 그죠? 뿌리면, 그죠? 최고 보살행이겠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대승불교가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보살은 뭐를 위해서 보살을 해야 됩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나오죠. 일체 중생을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것이 보살의 운입니다. 됐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금강경 3품 대승 정종분이죠. 대승의 어뜸을 밝히는 품에서 무엇이 대승의 어뜸입니까? 일체 중생 악의 영임 무여열반 이멸도지. 이게 대승의 어뜸으로 근본 종치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여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보살행의 목적입니다. 보살이, 그죠? 돈벼락을 맞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맨날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은 뭡니까? 구경열반. 그렇죠, 그죠? 구경열반을 실현하는 게 반야신경의 목적입니다. 구경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공을 체득함으로 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한다. 맞죠? 그럼 무엇의 공입니까? 1. 공은 무엇이 공입니까? 1. 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땅에서 팍 쏟아난다. 아니다. 온처계제연의 공이다. 뭡니까? 1, 2, 3번 중에. 3번입니다. 그죠? 반야신경에 딱 걸어 나옵니다. 조견, 오온계공. 온이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촉법 처지요. 그죠? 그 뭡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거는 18개죠. 무고진멸도. 사성계죠.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건 뭡니까? 12연기죠. 그러니까 온처계제연. 초기 불교, 저한테 들은 분들 있겠지만,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가 뭡니까? 온처계제연. 똑같습니다. 온처계제연의 공을 체득하면서 공은 초기 불교 무아와 100% 동의합니다. 여러 반야경에서 이거는 공과 무아는 항상 같이 나타납니다. 됐죠? 온처계제연의 무아를 체득함을 통해서 구경열반을 실현합니다. 초기 불교하고 똑같은 방법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의 목적도 바로 열반을 실현하는 것. 됐죠? 모든 불교의 기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은 바로 이 개정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회 중에서 청정도론은 23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1품하고 2품은 개학에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품부터 13품까지는 정학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품부터 23품까지는 뭡니까? 해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품에서 우리 정품은 뭐를 중국에서 정으로 옮겼습니까?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사마디를 사마발지라고도 옮기고, 그죠? 그 다음에 주로 삼매라고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매를 바로 정이고, 이것은 사마디를 옮긴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삼매입니까? 어떤 것이 정입니까? 어떤 것이, 그죠? 사마디입니까? 그죠? 부처님께서는 초경 여러 군데서 찌따싸 애깍같다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직역하면 마음의 한 끝으로 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청정도론에서 쫙 풀어서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 이렇게 딱 설명했습니다. 멋집니다. 그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정해진 하나의 대상. 그럼 그 대상이 중요하죠.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의되고 사마타 수행에도 대상이 있고 윗바사나 수행에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은 사마타 수행과 사마타와 100% 동의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죠? 그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빤냐띠 즉 개념적 존재라 했죠. 윗바사나의 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담마 즉 법이라 했죠. 그죠?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마 뭐 다음에 할 때 또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개념에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전부 40가지 명상 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이 마음대로 설정했을까요? 알겠죠, 그죠? 당연히 부처님이 설하신 이런 거를 쭉 해서 4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품의 핵심은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에서 그 도표만 드렸죠, 그죠? 그 40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40가지 중에 하나의 명상 주제를 택해서 이거를 통해서 마음이 그 정해진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가 바로 삼매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삼매 수행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삼매 수행의 핵심은 본삼매를 정득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본삼매입니까? 이 본삼매가 다름 아닌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선의 경지입니다. 자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됐죠, 그죠? 우리 그죠? 팔정도에서 맨 마지막에 정정이죠. 바른 삼매죠. 어떤 것이 바른 삼매입니까? 팔정도에서 아시겠지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의 정형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본삼매를 체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삼매는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본삼매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체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통해서 뭐 합니까? 표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상이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승화되도록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질적 변화, 그죠? 본격적인 큰 질적 변화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뭡니까? 없애야 될 불선법이 없어지고, 하나는 뭡니까? 확립되는 법들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이 질적 변화가 돼서 없어지는, 그죠? 그걸 뭐라고 봅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5가지 장애로 정리하셨습니다. 됐죠? 그죠? 그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이 됩니다.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심사희락정이죠. 그죠? 그렇죠. 본삼매는 간단합니다.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심사희락정이 확립되는 것. 이것이 초선입니다. 됐죠? 그럼 이선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희락정 가운데 심사가 사라지고 희락정만 있는 경지. 삼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심사희까지 사라지고 낙과 정, 즉 행복과 집중이 있는 경지. 사선은 어떻게 됩니까? 자, 행복까지도 사라지고 대신에 뭐가 완전히 확립이 됩니까? 평온, 우백화. 그죠? 중국에서 벌을 사자로 옮겼습니다. 요것과 집중이 있는 상태. 됐죠? 요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닮은 표상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닮은 표상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집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죠? 제가 만들어 놨고, 내가 왜 이리, 그죠? 감각이 뛰어날까,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닮은 표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딴 방법이 딱 맞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맞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는 게 중요했죠. 눈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죠? 10가지 가시는 핵심이 뭡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맞죠? 그죠? 예. 가시는 10가지 뭡니까? 우리 지수, 화풍, 청황, 적백, 부처님은 공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 갖고 뭐 합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언제까지? 닮은 표상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한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공식, 허공과 아름아리를, 그죠? 우리 아홉 번째, 10번째 가시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초보자들이 처음 하는 할 때 대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또 중복이 되죠? 사무량의 공무윤차하고 식무윤차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버립니다.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38가지 명상 주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미 나왔죠. 그죠? 성전의 명상 주제 하면 3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은 공식 대신에 뭡니까? 우리 광명과 제한된 허공을 넣죠. 그렇게 해서 40가지 명상 주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뭡니까? 삼매 수행 여기서 그죠? 핵심입니다. 간단합니다. 삼매 수행은 그죠? 왜 합니까? 본삼매를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삼매는 뭡니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입니다. 자, 본삼매는 어떻게 해서 체득됩니까? 우리는 그죠?
이제 뭡니까? 표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이 성화되어서 이 닮은 표상으로 해서 마음이 지속적으로 집중된 상태를 우리는 본산매라 합니다. 본산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질적 변화는 뭡니까? 자,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 즉 심사, 희락, 정이 확립된 상태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4장, 5장에서 10가지 가시나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룹인 부정에 대해서죠. 더러움에 대해서 했습니다. 더러움의 수행의 핵심은 뭡니까? 시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공동묘지의 관찰이라고도, 그죠? 그 대림적인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그죠? 시체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야, 뭐 세상에 뭐 할 일이 없어갖고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제일 핵심은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탐욕 중에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애욕, 그죠? 우리 출가한 젊은 스님들은 뭡니까? 애욕이, 그죠? 탐욕이 본래 없다. 이래가 본래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래 없다 해서 없어집니까? 그런 분은 빨리 뛰어 도망가십시오. 빨리 나가십시오. 제 얘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안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죠. 시체를 관찰하는 극약 처방을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애욕의 문제는 우리 특히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10가지로 그죠? 그걸 뭐 나누어서 그걸 합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그 봤죠. 그래서 그죠? 우리 부정의 관찰, 그죠? 그 더러움의 관찰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핵심은 내 다리 내놔라. 됐죠? 지난번에 집에 잘 가셨어요? 그죠?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반월 딱 대구 도시 한복판에서죠. 내 다리 내놔라 이래갖고 넘어갈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시골 같으면 그죠? 컴컴하면 우리 실상사 좀만 돼도 전기불 다 끄고 그죠? 잘 나가도 뭐. 내 다리 내놔라 이러면 그죠? 어쨌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막 상당히 죄송했습니다. 한 번 더 입에 올라오니까 대단히 죄송했는데 저는 좀 성질이 조금요 살짝 그런 게 있어갖고요. 그 뭡니까? 구더기가 벌거리는 거. 그래서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467쪽 다 한 겁니다. 그죠? 467쪽부터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467쪽에 보면은 일반적인 항목이 주석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부정의 관찰에서 그죠?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부다고서 선생님이 쭉 적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 부분을 한 5가지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수행을 왜 합니까? 그죠? 탐욕을 완전히 억압하기 때문에 이랬죠. 그죠? 83번입니다. 찾으시죠? 467쪽 83번 둘째 줄 보면은 그죠? 그죠? 가운데 어떤 하나의 선을 얻은 자는 탐욕을 완전히 억압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탐욕의 극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10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는, 뭐, 어떻게, 468쪽에 보면요. 이 10가지는 1번, 시체가 특정한 상태에 이른 것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의 차이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 앞에 나온 게 항상 그죠? 우리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시체 이거는 10가지 이 부정관의 대상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시체가 특정한 상태가 이런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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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푼 것이라면 뭡니까? 시체가 하루 이틀 지나서 부푸는 상태. 그죠? 그러면 검푸른 것 하면 시체가 거기에 대해서 그죠? 검푸른 상태에 이런 것. 이거에 따라서 분류 행거로도 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탐하는 기질을 가진 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85번에서 특히, 그죠? 85번에서 특히,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85번에 보면 1, 부푼 것 돼 있죠? 부푼 것은 뭡니까? 몸의 형상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형상을 탐하는 자는 이게 낫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푸른 거는 뭡니까? 그거 보면은 피부의 색깔을 탐하는 자. 됐죠? 요것도, 그죠? 특히 뭡니까? 피부가 하얀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요런 거 탐해갖고, 남자도 그렇고, 우리, 여자분들 더 그렇죠, 그죠? 예, 그래갖고 맨날 그죠? 분첩 두드리고, 그죠? 예, 1, 3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드리면서, 이거 저 금푸르다. 그죠? 아이고, 내 몸도 죽으면, 그죠? 이 프리딩딩해질 건데. 그 다음에 뭡니까? 문드러진 건 뭡니까? 치장하여 배워 나오는 몸의 향기를, 그죠? 요새 무슨 향수입니까? 뭐, 넘버 5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며요? 그죠? 막 그런 거부터 해갖고, 그죠? 뭐, 디오른가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 외국, 태국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니까 뭐 면세점은 그런 게 없대다죠. 그런 사람은 문드러지는 것. 이거 무시라,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끊어진 것. 몸의, 뭡니까? 예. 단단함을 탐하는 자. 이건 특히 남자들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보디빌딩 해갖고, 좀, 복근, 이래서 하는 사람들, 그죠? 이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뜯어먹힌 것. 가슴 등 몸의 부분에서 풍만한 살집을 탐하는 자. 이건 제가 설명하기 좀 곤란합니다. 그죠? 네, 그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흩어진 거 뭡니까? 사지의 우아함을 탐하는 자. 됐죠? 팔등신, 이래서 했잖아요. 그죠? 예, 팔등신이 어디 있어요? 흩어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진데 팔등신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난도들 장하에 뿔뿔이 흩어진 것, 몸이 멋지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먼저 팔등신 이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가 흐르는 것은 뭡니까? 예, 장식으로 인한 고상함을 탐하는 자. 그죠? 이거 말로 화장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에 막 분칠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죠? 예, 피가 흐르는 것. 아이고야. 그 다음에 뭡니까?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내 것이라고 탐하는 자. 됐죠? 그죠? 내 것이라고 탐하는 자는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을 관찰하면, 그죠? 벌레, 내 몸에, 그죠? 그죠? 햇반처럼, 그죠? 전부, 그죠? 벌레로, 하얀 벌레로 바글바글 거린다 하면, 이렇게 보면 뭡니까? 내 것이라고 탐하기가 곤란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해골이 된 것을 보면 고른 치아를 탐하는 자. 특별히 고른 치아. 부타구스 선생님들이 고른 치아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이거 일장에 나왔죠? 그죠? 네, 부타구스 선생님도 상당히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빨 보고 딱 보고 뭡니까? 백골관이 딱 떼버렸어요. 그죠? 해골로 딱 관찰이 됐으면 빽딱으로 쫙 보였습니다. 남편이 와서 뭡니까? 여기, 그죠? 어떤 여자 한 명 앉아있냐니까 나는 여자는 못 봤고, 해골이, 걸어가는 걸 봤다고. 그렇죠. 아란이 대포됐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첫 번째, 그죠? 그 탐욕을 없애는 수행이다. 그래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요, 10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 10가지 분류는 시체가 특정한 상태 이런 것에 따라 분류한 것도 되고 탐하는 기질에 따라 분류한 것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86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선밖에 못 든다 그랬죠? 86번의 핵심은 10가지 부정에 대한 관찰은 초선밖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마치 강이 급류와 함께 물결에 휘몰아칠 때 오직 키의 힘으로 배가 머물 수 있고 키 없이는 머물 수 없듯이 이 10가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상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일으킨 생각을 여기서 배의 가장 핵심 키로 봅니다. 그죠? 일으킨 생각의 힘을 통해서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 머물 수 있으며 일으킨 생각이 없이는 머물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 제2선에 들어가면 일으킨 생각 지우수 고찰, 일으킨 생각이 사라져버리죠?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 사라져버리면 제2선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부정의 명상 주제가 깨어져서 스니, 그죠? 깨어진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일으킨 생각이 핵심이기 때문에 초선밖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래서 이 대상은 혐오스러운 거지만은 우리 본산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이랬죠, 그죠? 87번은 세 번째 줄입니다. 희열과 기쁨이 일어난다. 보통 사람이면 이거 완전히 정신병 환자지요. 시체를 보고 좋아하고 기죽기죽 웃으면, 그죠? 제가 요런 말하는 자체가 요거 염라대왕한테 죽어갖고 입만 동동 떠서 붐이 갈 것 같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 요거를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이 10가지 명상 주제 전부 다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가 초선밖에 들지 못한다. 전부 다가에서 희열과 기쁨이 생긴다. 이제 요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그죠? 이제 88번은 뭡니까? 그렇지만은 10가지지만 특징은 하나라 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자,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 그 특징이라 했습니다. 됐죠? 10가지지만 더럽고 악취가 나고 넘들이 나고 혐오스러운 상태가 그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제 이렇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도 이와 같이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뭡니까? 88번에서는 특징은 하나 돼서 여인의 이빨, 앞에 나왔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다섯 번째는 88번에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시체와 마찬가지로, 찾으시죠? 시체와 마찬가지로 이 살아있는 몸도 부정하다. 단지 부정의 특징이 외부의 장식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뭡니까? 시체 보고 들었다. 백날 해봐야. 물론 그거 보면, 그죠? 그게 좀 결국은 뭡니까?
이 몸도 부정하고 더럽다는 이쪽으로 해양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89번, 90, 91, 92, 93에서 뭡니까? 이 몸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관찰한 거로 쫙 길게, 그죠?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뭡니까? 웰빙 커피 마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내가 수행이 이거로 갖고 어느 정도 됐는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죠? 웰빙 커피를 마시고, 웰빙 커피 맛이 그대로 남아있다. 맛있다. 이러면 잘 못된 사람입니다. 그죠? 웰빙 커피 마시니까 맛이, 그죠? 50%로 뚝 떨어져 버렸다. 그 사람은 50% 수행된 겁니다. 웰빙 커피를 마시니까 이 웰빙이 아니고, 그죠? 마시고 바로 웩! 토해 나왔다. 이거 읽으면서 100% 효과가 있은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여기서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서 웰빙 커피 마시면서 읽으라면 안 읽어보지, 그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또 이걸 읽으니까 그래 좋더라고, 그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래 이 몸은 300개가 넘는 뼈의 무더기인데 180개의 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900개의 힘줄, 그다음 그래서 그럼 900개의 살집, 그 밑에 보면 축축한 살갑 표피로 덮여 있고 크고 작은 구멍이 있고 불순물이 배출되고 벌레의 무더기가 거주하는 곳이고 병의 고향이고 고통스러운 현상들의 토대고 종기처럼 9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부정한 것, 9개의 구멍 아시죠?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이랬으면 되죠? 끊임없이, 그죠? 이거 들어버려, 그죠? 그죠? 이거 보고도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그렇구나. 커피 맛있다. 좀 살짝 이상합니다, 그죠? 자, 두 눈으로부터 눈곱이 흘러내리고 두 귀로 기지가 9가지 구멍으로 뭐 나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부터 눈곱이 흘러내리고 귀로부터는 귀지가, 콧구멍으로부터는 콧물이, 입으로부터는 음식물과 담즙과 침과 피가, 아래의 두 문으로부터는 대변과 소변이, 99,000 모공으로부터는 더러운 땀과 분비물이 흘러나온다. 청파리 등이 주위에 들끓는다. 맞죠, 그죠? 화장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목이, 그죠? 왱왱왱 날라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모욕하고 옷과 의복으로 그것을 돌보지 않고 생긴 대로 무수수하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이 말과 저 말로 돌아다닌다면 그가 국왕이라 할지라도 몸은 공이 혐오스럽기 때문에 청소부와 천민 등의, 그죠? 어떤 사람과도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이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나고 는들이 나고 혐오스러운 것에 관한 국왕과 천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뭡니까? 하루 이틀 2, 3일만 제대로 안 하고 하면 특히 요새, 그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공해 때문에 더 더럽죠, 그죠? 아이고, 막. 자, 그래서 국왕과 천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90번입니다. 치목을 사용하고 입을 헹굴 등으로 이빨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문지르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비물스러운 부위를 가리고 각가지 색깔의 향기로운 연고를 바르고 꽃등의 장식물로 단정한 디라야 난이 내 것이니 하고 취할 만한 상태에 이른다. 이런 외부의 장식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특징인 부정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을 좋아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뜻에서 참으로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는 들끈만큼도 없다. 맞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화장 안 하고, 그죠? 이제 우리 세수 안 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모입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 뒤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양치도 하기 없고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르죠? 이 똥이 띵띵, 이러면 이게 냄새가 푹푹, 그죠? 그렇죠? 예? 눈에 눈곱이 디릭디릭 끼가 있고, 그죠? 맞죠? 콧물도 이제 흐르고, 그죠? 맞죠?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뜻에서는 참으로 좋아할 만한 곳이라는 티끌만큼도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침, 콧물, 대변, 소변 등에서 일부분이 몸으로부터 밖으로 떨어져 나오면 중생들은 손에 닿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기고 혐오스러워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각자의 자리에 남아있을 때 비록 혐오스러운 것이지만 무지의 어두움에 가렸기 때문에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탐욕 때문에 그것을, 되죠? 무지와 탐욕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래서 움켜쥐고, 그죠? 발발발발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의 이와 같이 여기는 한 숲속에서 낑쑥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꽃을 하염없이 쳐다보면 저것이 고깃덩어리로 하고 하는 늙은 제칼과 같다. 요거 뒤에는 이제 개송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죠? 늙은 제칼이 뭡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그죠? 그죠? 그 소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데, 이제 늙어나니까 소도 못 잡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보니까, 어디, 낑쑥과 나무 열매가 저는 뭔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 소고기 있잖아요. 포뜬한 거하고 비슷한 거, 붉은 게. 거기 막 있으니까, 그죠? 와, 저 소고기 달렸다. 이래,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걸음으로 마치 제 칼이 숲속에서 낑숙과 꽃을 보고 고기를 가진 나무를 발견했다고 황급히 달려가서 극심한 탐욕으로 떨어져 있는 꽃마다 씹어본뒤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고기가 아니라면 포기하면 고기가 아니구나. 에이 이라고 그냥 갚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에 떨어진 이거는 고기가 아니지만은 지가 못 따는 뭡니까? 저 나무에 달리는 저거는 고기라는 겁니다. 됐죠? 그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고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 마치 이게 뭐입니까? 이거는 더러운 거지만은, 그죠? 진짜, 그죠? 참된 나는 그 진화라든 대화라든 뭔가 뒤에 있다면 그런 의미하겠어,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고기가 아니고 나무에 달린 저것이 고기라고 여기듯이 지자는 떨어진 일부분만을 부정하다고 취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그 머리털 등도 그와 같이 여긴다. 앞에 다 설명했죠? 해체해서 보기. 그렇죠, 그죠? 해체해서 보면 부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죠? 떨어진 게 해체해서 보면은 부정한 거지만은 모아가 있을 때는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고서 부정한 거는 모아놔도 붙어 있을 때도 부정한 겁니다. 됐죠? 근데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뭡니까? 제 칼이 뭡니까?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뭡니까? 떨어진 거를 무번끼네 고기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저 나무에 달려있는 저거는 진짜 고기다고 미련을 못 버리지, 그죠? 우리 해체되면은 그건 더러운, 해체되는 걸 하고 더러운 것이라 안 하면 그 사람은 100% 또라이죠? 아닙니까? 100% 또라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모아놔면은 그거를 탐하고, 김태라고 탐하고, 장동건이라 탐하고, 됐죠, 그죠? 아닙니까? 전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자는 떨어진, 이게 핵심입니다. 떨어진 일부분만을 부정하다고 하지 않고 몸에 붙어 있는 그 머리털 등도 그와 같다고 여긴다. 우치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몸을 아름답다고 여기고는 악을 행하여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더러운 몸이 살아있든 죽었든 아름다움이라고는 없는 그 본성을 보아야 한다. 아름다움이 없는 게 바로 더러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더러운 것이라고 그 본성을 있는 그대로 깨뜨려 봐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죠? 이 부정의 명상주제 10가지를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93번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통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그죠? 다음 편에 있다는 말은 어디 인용된 겁니다. 인용됐는데 밑에 출처가 없죠? 그럼 이거는 고주석서 있잖아요. 마하 아따까따라 그랬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이 참조한 고주석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제일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그걸 인용합니다. 시체처럼 똥구덩이처럼 더러운 이 몸은 악취를 풍긴다. 안목을 갖춘 자는 이 몸을 비난하나 어리석은 자는 기뻐한다. 젖은 피부로 쌓여있고 9개의 구멍이 있는 큰 상처요. 사방에서 더러운 오물이 흘러내린다. 맨 마지막에 요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몸의 안이 밖에 된다면 막대기를 잡고 까마귀나 개를 쫓아야만 하리.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막대기 잡고 까마귀는 개를 쫓아야 됩니까? 안과 밖이 바뀌기가 아닌데. 예? 어떤 분은 모르겠다고 물어봅시다. 나는 이거 우리는 인데 대번에 알겠던데요. 아니 그죠?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안과 밖을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건 곱창이죠, 곱창. 그죠? 죄송합니다. 양곱창 이런 게죠. 소고기 곱창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또 허파도 먹고 간도 먹고 그렇죠, 그죠? 그렇죠. 동물들 그거 다 먹죠. 소도 뭐가 제일 어이구 무시래, 그죠? 그것도 시뻘건 거 있잖아요. 그렇게 껍데기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달라들겠어요? 예? 예, 까마귀하고 개가 이거 웬 떡이냐, 웬 곱창이냐 막 이래갖고 막 생각해놓고 달라든답니다. 그렇게 그를 막대기 잡고 맨날 쫓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말입니다. 이렇게 더럽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그죠? 맨 마지막에 화끈하게 한번 그죠? 부타고사 스님 그죠? 예, 뭡니까? 그 기질을 발휘해서 그죠? 물론 부타고사 스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요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그죠? 우리는 껍데기 해놨고죠? 화장을 해가요. 찍어놔 그죠? 멀쩡한 거로 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과 밖을 딱 요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곱창이 뚝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예, 개하고 까마귀 그죠? 이게 웬 떡이냐? 이러고죠? 이게 웬 곱창이냐? 이러고 막 날라들겠죠? 그거 안 죽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막대기를 들고 깨마귀는 개를 쫓아야만 하리 이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94번입니다. 그러므로 영양 있는 비구는 살아있는 몸이든 시체든 부정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곳에서 표상을 취하여 그런 명상 주제를 가진 본산매를 얻어야 된다. 됐죠? 여기서 본산매는 초성까지입니다. 그럼 사성까지도 모르는 거 말로 까느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본사면은 초선밖에 모르지만 뭡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죠? 완전히 뭡니까? 그, 어떤 탐욕을, 그죠? 특히 애욕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거는 우리 제가불장님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죠?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항상, 그죠? 이런 그 부정관하는 그런 자세로 나도 그래 보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잘 못하면 특히 우리 불자님들이, 특히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이 저한테 극단적인, 그죠? 분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탁 보니까, 탁 보는데 뭐 전부, 그죠? 압니다. 네. 그래서 그 근본 취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부정, 두 번째 뭡니까? 그룹은 10가지 부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자, 시체를 관찰하듯이 내 몸도 저와 같은 거다. 저렇게 되고 만다. 그리고 여기서도 맨 마지막에 그걸 구체적으로 뭡니까? 해체해서 보는 거로 설명했죠. 그죠? 그 부정을 하려면 우리는 해체해서 보면, 그죠? 그 자책을 두고, 그죠? 우리는 어떤 부분도, 그죠? 어떤 부분도 더럽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채서니까 이게 이영이고, 김태희고, 장동건이고, 그렇죠. 그죠? 해체해서 보면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그죠? 시체도 10가지 부위로 나눠갖고죠. 시체를, 그죠? 그렇죠. 그죠? 특별한 형태에 따라서 관찰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설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탐욕, 특히 애욕을 극복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요새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게 특히 미얀마, 태국 저런 데는, 그죠? 뭡니까? 백골관 있잖아요. 그죠? 특히 큰 스님들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서, 그죠? 그거를 푹 꼬아갖고, 그죠? 벽다구로 했고. 스님이 그랬습니까? 파옥, 그거는 실제로 그 파옥, 지금 스님, 은사 스님이겠죠. 그죠? 그 스님 유언을 해서, 그죠? 푹 꼬아갖고, 그거를 딱 하고 팍 들어가는 문에다가. 저는요, 미얀마 잘 아는 것처럼 이때까지 이야기했죠. 미얀마 가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수행센터도요, 샤오민 1시간 가본 게 전부입니다. 아무 데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서 참매, 파옥, 아는 것처럼 막 해야죠. 그게 제 주특기입니다. 됐죠? 예, 모르는 놈이 본래 그러죠, 그죠? 아는 척하고, 그죠? 예? 그럼 태국에도 굉장한 거 아는 것 같죠? 태국에는 치앙마이 제 부석방 그것밖에 모릅니다. 예? 그게 제 실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로 남아있지.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하려도 공동묘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죠? 그러고 이런 걸 하겠다고 이래서 하면 뭡니까? 100% 또라이 취급하고 잡아갖고 정신병원에 안 보내면은, 그죠? 영상 보내비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죠? 나를 이렇게 해체해서 맨 마지막에 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그죠? 예, 집착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그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부부 싸움 해갖고, 그죠? 예, 남편 얼굴이 보기 싫다 하면, 큰 소리를 그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요래 말씀드리고, 그죠?